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컨셉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베리안 허스키 블랙독으로 변신을 시도했었는데 유튜브 측에서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소리는 매운맛으로 하되 라이브 컨셉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1월 28일 오후에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체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죠. 이 영상이 라이브 이전에 올라갈지 끝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라이브와 함께 이 영상을 봐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라이브 때에는 금과 달러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금과 달러는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과 달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전자산? 경제위기? 블랙?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저는 그동안 경제위기가 걱정되면 뭐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할 시간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맞습니다. 금이 1트라이온스당 1,400달러 부근에서 움직였을 때부터 경제위기가 걱정되면 달러가 아닌 금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금은 쉬지 않고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금부금 하는 것입니다. 부들부들이 아닙니다. 몇몇 신규 구독자님들께서 부금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부동산과 금입니다. 부동산과 금. 글씨를 처음 쓰는데 잘 안 써집니다. 저는 19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부금을 강조드렸습니다.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왼손에는 부동산, 오른손에는 금을 들고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부동산과 금을 사야 하나요? 오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구독자가 확실하죠? 제가 구독자 수가 비록 2만 명뿐이지만 저는 채널을 만든 이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금을 찝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도 안 사셨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부동산과 금을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신규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얼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부동산 이야기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었고 라이브 영상에서도 특정 지역을 언급드린 적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부동산이 아니고 금이죠. 다시 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니 블랙,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지. 지금 1트라이온스당 1,580달러밖에 하지 않아. 그러다가 더 오르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네,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어떤 투자 자산이든 내릴 때 사야 합니다. 금이 앞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요소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 투성입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이 오르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금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이 떨어질 때 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도대체 금이 떨어질 건덕지라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금은 왜 올랐을까요? 단순히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올랐을까요? 과거 3차례 양적 완화를 거치는 동안 금은 1트라이온스당 1,80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금은 왜 올랐을까요? 질문의 답이 다 있습니다. 양적 완화, 즉 연준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금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9월 레포금리가 10%까지 뛰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시장에 돈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준은 3차례나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돈의 가치를 낮췄습니다. 이런 이벤트로 인하여 화폐의 반대편에 있는 금이 최근에 또 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 시장의 악재가 겹치면서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금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럼 반대로 금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연준은 미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자산이 늘어났다는 말은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수하고 시장에 달러라는 돈을 뿌렸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줄었다는 말은 연준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고 연준이 지니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준의 자산을 늘 주의 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블랙, 걱정하지 마. 연준은 계속해서 시중에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뿌리고 있어. 하지만 잘 보세요. 이런 빨간색 친 최근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주식 차트로 치면 쌍봉을 찍고 전 저점을 낮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연준이 본격적으로 자산을 줄이는 신호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줄이지 않고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산을 줄인 것은 사실이고 이게 시장의 금 가격 조정에 핑곗거리를 제공해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연준은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12월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시장의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자산의 과열을 걱정했고 앞으로 레포 시장의 개입을 축소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월 연준회의 때에는 IOER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OER은 저의 과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IOER의 인상은 유동성의 축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레포 시장의 개입을 점점 줄여가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시장에 있는 채권을 매수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제공합니다. 여러 채권들 중에서는 재정증권이나 단기 채권 같은 만기가 짧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만기가 긴 장기 채권도 있습니다. 연준은 그 중에서 만기가 짧은 것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장기 채권을 매수하면 그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 채권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늘 지금의 확장 정책은 양적 완화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10년 만기 채권을 매수하고 투자자에게 돈을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10년 동안 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는 여러 투기 자산의 과열을 불러오게 됩니다. 연준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냥 레포 시장만 안정화시키고자 만기가 짧은 채권만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니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연준에서 14일 만기에 채권을 매수하고 투자자에게 돈을 제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4일 동안에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14일 이후에는 돈을 다시 연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레포 시장에 대한 개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14일 만기 채권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만기의 채권을 연준에게 팔고 돈을 제공받았지만 당연히 연준의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기대하면서 추가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혹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연준이 이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채권 만기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줘! 또 빌려주지 않을 테야. 게다가 여기에 스웨덴의 릭스방크 역시 최근 들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준은 대놓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 이제 레포 시장의 개입을 점점 줄이고 IOER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전이면 연준회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유동성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 혹은 행동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죠.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인하여 금이 펌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펌핑의 기본 전제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며칠 후에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로 인해 금 가격의 조정이 나온다? 이때가 바로 금의 신규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금이 오를 때에는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보유자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보유자께서는 굳건히 장기 투자로 들고 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겠습니다. 제가 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달러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97년 말 IMF 사태 그리고 2007년 말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직접 겪으신 분들은 경제 위기를 대비하여 달러 투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맞습니다. 달러는 확실히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 상승을 막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는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어 시장에 뿌리는 정책입니다. 이는 당연히 공급 증가를 유발시키면서 달러의 가치 하락을 유도할 거라 봅니다. 금과 반대 방향이죠. 금은 달러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닐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달러의 공급 증가 측면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미중 스몰딜 이후에 하락하는 척 했던 달러 인덱스는 97 언저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만 볼게요. 지금 100을 돌파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환투자는 피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굳건하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유형의 경제 위기는 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기 침체 형태로 위기가 찾아올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에서는 돈을 무한대로 풀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겠죠. 이는 당연히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달러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미국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만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미리 달러로 환전해 놓으시고 대기 타시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그때 담으셔야죠. 달러 환전 시기와 미국 증시 매수 시기는 같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하회했던 1월 중순이 여기죠? 달러의 매입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악재로 인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큰 미국 증시가 매입 시기겠죠. 대략 몇 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실 분은 달러를 매수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달러를 비롯한 환 투자는 조금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라이브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